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내일까지인데요. 한시가 급하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 제시하는 중요 사항이 대미 투자를 4천억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로 550조 정도 되는 것이고, 10년 이상의 미국과의 수출에서 발생한 대미 흑자분을 투자를 하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 측에서는 일명 마스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편관세는 10%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상호관세가 25%에서 15%까지는 낮춰야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업, 부품, 기계류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 통상본부장, 산업부 장관, 2+2 협의회 당사자분들이 연일 수고를 하고 계신데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 국력의 과도한 그런 협상은 추후에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진행할 수 있는 선,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이 트리플을 달성을 했잖아요. 행정, 입법, 사법. 사실 관세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개주가 소송을 진행 중이고, 아마 오늘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날짜가 나온 거죠. 그러면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하겠죠. 대법원에서 트럼프 내각이 승소할 확률이 반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위법이다 판결이 났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관세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무효, 그리고 반환 소송이 있겠죠. 그동안 냈던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선을 두 번째 치를 때
뭐 근소하지만 투표인단으로서는 좀 격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 갈 시간이다. 의회 난입 사건의 의혹이 주동자로서 재판이 진행이 중이었죠. 무려 46개의 사항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에 대선이 치러져서 대통령이 돼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46개에 대한 재판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을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입법부의 권한인 관세 부분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우편향에 계시는 소위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트럼프 내각이 하고 있는 관세 부분이 과연 국제법상, 미국 법상 적법하냐. 그 자체도 언급을 안 하시잖아요. 트리플을 달성한 상태에서 행정부 위주의 독점적 국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시잖아요. 민주주의인가요, 그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정치, 경제, 이민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미국만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을지는 몰라도 일정 부분에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의 다수당으로서의 폭거, 독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당이 다수의 폭거 부분이 있었다면 미국의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지금 행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 전혀 안 하시잖아요. 국민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선택을 다수당이 되기 위한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보수 진영은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중러 친성향을 갖고 있는 부분의 상황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관계, 관세협상관계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이 해소를 해야 돼요. 트럼프 내각과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에 오해가 있다면 동맹으로서 풀어야죠. 그걸 풀지 않으면 상당한 정치적, 외교안보적, 경제적 국익이 상당히 손실될 우려가 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부분이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푸는 노력 하셔야 돼요.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서해에 부표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그리고 북한이 핵 오염수를 방류한 거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뢰를 얻고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이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일정 부분 할 부분이 있죠.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특정법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의 폭거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입법 개선 과정은. 인사 문제도 구심점을 희망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구심점을 국민들은 생각을 한 거지, 우상을 추구한 건 아니잖아요. 인사혁신처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차마 듣기 거북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120만 공무원의 관리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건 괜찮아요. 우상화해서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북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정치권에서. 그런 분을 임명을 하신다면 나중에 그 후과가 다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국민 펀드 100조 뭐 얘기가 나오는데 아리백 비율이 10.6이니까 점진적으로 뭐 12, 15, 뭐 2030년까지는 15%, 35년까지는 뭐 한 25%, 차기 정권에서도 점진적으로 가면 돼요. 너무 신재생 에너지, 아리백에 과도한 집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정책이나 예산이. 그리고 보도 내용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4, 5년 만에 할 수 있어요? 2050 아닙니까? 아리백이. 그러면 점진적으로 가시면 돼. 너무 급하게 정책과 예산을, 무게를 너무 많이 두면 급한 일이
자칫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데 좀 더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대북관계도 통일부 정동영 장관 중심으로 가겠지만 대통령의 큰 기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또 전달하고 합의를 거쳐가면서 대북관계도 점진적으로 나아가야죠. 나머지 경제라든가 의학계, 과학계, 아리백,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은 분권화하면 됩니다. 권력을 다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권력에 다가오는 사람은 제거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재가 제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분권화를 해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장관들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최대한 살리게 해줘야죠.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면 밑에 사람들 일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어요. 현장을 점검하는 건 좋죠. 좋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에 중심을 두시고 행정은 내각에 분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유튜브 채널 3곳을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유튜브가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한 매체로서 제도, 법, 그리고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는 매체로서 자리를 잡았느냐? 저는 아직 잡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잡혀져 있지 않다.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유튜브라고 해서 청와대 출입기자, 그것도 일부 진영만 이렇게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유튜브가 청와대 출입을 해서 보도하는 것은 좀 이르다.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제도적인 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으로서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제고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형평에 맞게 시행하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무튼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야겠죠. 관세 협상에 저는 한국 대통령 지도자의 리스크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협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해야 됩니다. 소비 쿠폰 1차, 2차 이렇게 주는 것보다 대통령의 입장이 더 중요해요. 그것은 화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한 국가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어. 그런 측면에서 수석 분들하고 원로분들 그리고 야당 제야 한번 담론의 장을 마련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쪼록 열심히 하시는데 시점과 방향, 속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국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